빅툼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야기 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있을 법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중에서는 알고 계시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모르고 계시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하는데 화면이 깜빡거리면서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외장 그래픽카드를 빼고 내장 그래픽카드에 모니터를 연결했더니 이번에는 화면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픽카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새로 깔아보고 그래픽카드 AS도 보내보고 모니터 문제인가 해서 모니터 수리기사도 불렀는데 모니터 문제는 아니라고 해서 결국 그래픽카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포맷을 했는데도 안되고 멀티탭도 교체해봤는데 안되고 모니터 케이블도 교체를 해봤는데 안되고 램을 지우개로 지워봐도 안되고 파워를 교체해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컴퓨터 고치기를 포기하고 내장 그래픽카드를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의 컴퓨터가 오작동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같은 배선에 연결되어 있던 냉장고 때문이었습니다. 냉장고가 오래되고 집안의 전압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냉장고 컴프레서가 도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전압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픽카드가 오작동을 했던 겁니다. 컴퓨터 내부에 안정화시키는 회로가 다 있고 파워 서플라이 거쳐서 오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옛날에는 이런 식의 기기 오작동이 흔하게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건드려봤지만 결국 아무 상관없어 보였던 냉장고가 원인이었던 겁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알레르기가 있는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실 텐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 식사 후에 항상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디저트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는 날에는 자동차의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겁니다. 다른 아이스크림을 살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꼭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사면 그 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아니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차가 직접 먹는 것도 아니고 만약 차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고 쳐도 차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술자가 파견되어서 증상을 재현해 보기로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한 후 기술자가 탄 상태에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샀더니 진짜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는 초코 아이스크림을 샀고 초코 아이스크림을 산 날에는 시동이 제대로 걸렸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딸기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딸기 아이스크림을 산 날에도 마찬가지로 시동이 잘 걸렸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이때는 처음과 같이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산 날에는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가지 자료들을 분석해본 결과 실제로 이 차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산 날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고 그 원인도 찾았습니다. 이 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이유는 베이퍼록 현상이라는 것으로 엔진이 과열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아니 이거랑 아이스크림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회전율이 좋아서 판매하는 곳을 따로 빼두었던 겁니다. 다른 아이스크림에 비해 금방 나왔던 거죠. 베이퍼록 현상 자체는 매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아이스크림은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엔진이 식을 시간이 있었는데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항상 빨리 나왔기 때문에 엔진이 식을 시간이 없어서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자동차의 시동 걸리는 문제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 차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사는 날에는 시동이 잘 걸리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500마일 이메일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학내 이메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500마일이 넘어가는 거리에는 이메일이 보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메일이 무슨 가깝다고 보내지고 멀다고 안 보내지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메일을 보내 테스트 해봤더니 500마일보다 먼 거리에는 이메일이 안 보내지는 겁니다. 황당하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메일을 받는 사람의 지리적 위치와는 상관이 없고 이메일 서버 간 거리가 문제였습니다. 접속에 3ms 이상 걸리는 경우 접속 실패로 간주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접속 시간이 미세하게나마 조금 더 지연되니까 어느 정도 거리 이상 떨어진 서버 간에는 접속 실패가 떴던 겁니다. 그 거리의 한계가 500마일 정도였던 거죠. 이 세 가지 이야기들 중에 들어본 것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것도 있으실 텐데 이 이야기들의 진위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훈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인과관계를 유추할 수 없다 이겁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컴퓨터 그래픽카드 문제는 실제로 컴퓨터의 화면 출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바닐라 아이스크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살 때마다 실제로 시동이 제대로 안 걸렸죠. 마지막 500마일 이메일 문제도 그렇습니다. 500마일이 넘어가는 거리에는 실제로 이메일이 안 보내졌던 겁니다. 중간의 메커니즘이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일어난 일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들은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이 나온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 결과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데이터가 넘쳐나게 되었고 누구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들도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해서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많아졌고 그것이 또 인터넷에 퍼지고 확산되면서 잘못된 내용이 기정사실처럼 퍼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받아들일 때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점을 염두에 두시고 비판적인 생각을 바닥에 깔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세상 일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유추하려고 한다면 잘못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